옛날 옛적 한국의 양산이라는 아름다운 지역에는 신비로운 숲이 존재했어요. 이 숲은 그 자체로도 아름다웠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바로 황금잎을 자랑하는 신비로운 나무들 때문이었어요. 이 나무들이 있는 숲은 마치 인간 세계와 요정 세계를 잇는 다리와도 같았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숲은 아주 오래전에 맹렬한 전쟁을 치르던 용과 요정들이 평화를 맹세하며 심은 마법의 식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해요. 이 숲의 심장부에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아름다움과 강력한 마법의 힘을 지닌 황금 잎나무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양산 마을의 사람들은 숲을 숭배하며 오랫동안 그 비밀들을 간직해왔어요. 숲의 중심에 다다를 수 있는 이는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뿐이라는 전설이 있었죠. 황금 잎을 소유한 자에게는 무한한 지혜와 힘이 주어진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져 내려왔어요. 어느 날 양산 마을에 한 젊은 청년 준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마을에서 가장 모험심, 강하고 예리한 감각의 소유자였답니다. 어느 날 밤 은은한 달빛 아래 방랑하는 준은 숲의 입구에서 황홀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찾아라 진정한 황금의 비밀을. 그 목소리는 마치 그를 부르는 듯했어요. 준은 들뜬 마음으로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몇 시간 동안 숲을 헤매다 마침내 신비로운 빛이 흘러나오는 곳을 발견했어요. 그곳에는 무수히 많은 황금 잎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곳을 지키고 있는 것은 숲의 수호자, 온화하지만 엄격한 표정을 지닌 노파였어요. 노파는 준을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곳에 발을 들임자여 마음의 온전함을 증명하거라. 이 마법의 숲은 탐욕을 허용하지 않느니. 준은 자신의 순수한 의도와 숲에 대한 경외감을 솔직하게 노파에게 전했어요. 노파는 그의 진실성을 알아봤고 준에게 황금 잎 하나를 선물로 주었답니다. 그 고귀한 황금 잎은 마을 사람들과 온 세상의 평화와 조화의 상징으로 자리잡게 되었어요. 이후로도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야기 덕분에 사람들은 다시는 숲을 함부로 탐하려 하지 않았으며 준이 남긴 교훈을 되새기며 자연을 존중하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양산의 숲은 여러 세대에 걸쳐 비밀스러운 안식처로 남을 수 있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상주 지역에 있던 강목산에서는 특별한 동물들의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울창한 숲과 맑은 강줄기가 흐르는 아름다운 곳으로 많은 동물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슬기로운 거북이인 토규와 용맹한 두루미인 하람은 특별한 친구였습니다. 토규는 나이가 많은 거북이였지만 그는 강목산의 모든 비밀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롭고 침착했으며 상주 지역의 모든 생명체들이 그를 믿고 따랐습니다. 반면 하람은 빠르지만 용맹한 두루미로 그 어떤 위험이 닥쳐와도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날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강목산에 예기치 않은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무시무시한 바람과 비를 몰고 오는 태풍이 상주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비바람의 위력에 절망하며 몸을 숨길 곳을 찾아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동물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 토규와 하람은 능숙하게 작전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토규는 지혜로운 눈으로 산의 지형을 살피며 안전한 피난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산중턱에 있는 작은 동굴이 비바람을 피하기에 최적의 장소임을 깨닫고 동물들을 그곳으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하람은 하늘을 높이 날아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두루미 하람은 날렵한 날갯짓으로 마을로 날아갔고 그곳에서 상주의 마을 사람들이 태풍 대비를 위해 모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인간들은 처음에는 두루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람의 절박한 행동을 보고 그의 메시지를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급히 강목산의 동물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하람은 협력하여 동물들을 동굴로 대피시켰고 많은 친구들이 무사히 태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강한 바람과 비는 결국 상주를 지나갔고 모두의 노력 덕분에 피해는 최소화되었습니다. 토규와 하람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함께 성공적인 구조작전을 마치고 서로에게 감사하며 더 깊은 우정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강목산의 동물들과 상주의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게 되었고 그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상주 강목의 전설은 자연의 힘을 존중하고 서로의 지혜와 용맹함을 통해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교훈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의 정선 지역에는 마법의 숲이 있었다. 이 숲은 사람들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신비한 힘을 지닌 곳으로 이곳에 들어간 자는 결코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였다. 이 마법의 숲에 대한 여러 전설과 이야기들이 존재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여우 여신과의 이야기였다. 여우 여신은 순백의 털을 가진 아름다운 존재로 숲의 중심부에서 자신의 연못을 지키며 살아갔다. 그녀는 인간을 닮은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가끔은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곤 했다. 그런데 여우 여신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100년이 넘은 과거의 일이었다. 숲을 지키던 그녀는 점차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찰나 전설에 따르면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그녀의 힘을 갈망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몇몇 인간들은 그녀를 잡기 위해 숲으로 들어갔지만 그녀에게 홀려기를 잃고 숲 속을 방황하다 결코 돌아오지 못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다시는 숲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정선 마을 해가 뜨기 전 그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한 젊은 소년 강민이 있었다.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둘이 살던 그는 어려서부터 모험심이 강해 이 전설이 단순한 이야기인지 진실인지 알아보고자 결심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강민은 여우 여신을 찾아 숲으로 들어갔다. 경계심 많던 숲은 그를 수용하였다. 무성한 나무 사이로 드리운 빛에 따라 길을 찾으며 그는 숲의 소리를 귀담아 들었다. 수많은 동물들의 목소리와 바람소리 그리고 나뭇잎이 부딪히며 내는 부드러운 소리에 둘러싸여 강민은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여러 날이 지나도 여우 여신을 만날 수 없던 어느 날 강민은 지친 몸을 나무 밑에서 쉬게 되었다. 그때 부드럽고 매혹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엇을 찾아 이곳에 오게 되었느냐? 강민은 깜짝 놀라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니 순백의 털을 지닌 여우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눈이 마주치자 강민은 직감적으로 그가 찾던 여우 여신임을 알게 되었다. 저는 여우 여신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착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강민의 대답에 여우 여신은 미소 지었다.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느끼는 만큼의 조언을 해주리다. 강민은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순수히 여우 여신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다. 그녀는 그에게 숲의 소중함과 삶의 본질에 대해 전해주었다. 강민은 여우 여신과 함께한 시간 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고 결국 마을로 돌아가는 길을 찾았다. 그 후로 정선 마을 사람들은 강민이 숲에 다녀온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강민은 다신 숲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여우 여신은 그들을 지켜보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그는 여우 여신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지혜를 마을 사람들과 공유하며 마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숲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리하여 정선의 마법숲은 이제 평화와 전설의 장소로 남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스한 이야기를 남기게 되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여우 여신이 숲속 어딘가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음을 믿으며 감히 숲을 해치지 않고 공경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한국의 아름다운 해안 도시인 속초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전설은 이곳의 푸른 바다 깊은 곳에 사는 수호령과 그 수호령의 축복을 받은 한 해녀의 이야기입니다. 속초의 해변은 예로부터 그 맑은 물과 다양한 바다 생물 덕분에 어부들과 해녀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바다의 다양한 생명을 존중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수호령의 바다라는 해묵은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 수호령은 속초 바다를 지키고 바다의 균형을 맞추며 인간과 바다 사이의 조화를 이루도록 돕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날 한 젊은 해녀인 가 바다에 나가 조개와 전복을 채취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바다가 특히 잔잔하고 맑았지만 미나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바다 깊은 곳에서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목소리가 바닷물 소리와 뒤섞여 잘 들리지 않았지만 점점 선명해지더니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용기를 내어 바다 깊은 곳으로 계속 내려간 미나는 그곳에서 신비로운 빛을 내는 거대한 조개를 발견했습니다. 그 조개로부터 나오는 빛 속에서 수호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호령은 형체가 없는 빛의 존재였지만 미나는 그 앞에서 경외감에 휩싸였습니다. 수호령은 미나에게 말하길 속초 바다의 풍요로움을 지키기 위해 그녀에게 힘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너의 순수한 마음과 바다를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니
이 바다를 지키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거라. 그렇게 미나는 속초 바다를 지키는 해녀로서의 특별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언제 어디서나 바다 생물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바다의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남다른 능력을 존중하며 그녀를 속초의 바다의 여왕이라 부르곤 했습니다. 미나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속초의 바다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전보다도 더욱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속초에서는 바다의 여왕 축제가 열리며 미나의 이야기를 기리고 바다 수호령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축제 기간에는 모든 사람들이 해양 생물 보호와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속초 바다의 특별함을 기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속초의 바다는 여전히 그 푸르름을 잃지 않았고 미나의 전설은 속초의 자연을 보호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속초의 바다는 미나와 수호령의 보호 아래 여전히 그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